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2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전일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향후 고강도 긴축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우려가 지속이 되며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이 전일 개최된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강행한 가운데 조만간 연준이 정책을 전환할 수 있다라는 기대와는 달리 속도를 더욱더 내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면서 시장은 이를 부담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자, 또한 연준 위원들은 점도표를 통해서 올해 말에 기준금리가 4.4%까지 오르고 내년에 4.6%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으며 올해 말까지 금리 인상을 목표로 봤을 때 75bp 한 번, 50bp 한 번을 이야기하는 걸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음 FOMC가 11월 그리고 12월이기 때문에 11월까지는 75bp에 대한 인상분이 시장에 반영이 될 때까지는 조금 더 보긴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4.6,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까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이미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이 관련되어 있는 확률에 대해서 내년 3월을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4.5, 4.8, 5 여기까지 어느 정도 반영이 끝났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미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 이게 조금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약간 조정은 있을지언정 폭락은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되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선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을 요즘에 이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11월 회의에서 페드가 75bp 인상할 가능성은 71.1%를 이야기하고 있고 50bp 인상 가능성은 28.9%를 기록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최근 이 스웨덴이 금리를 한 번에 100bp 올리는 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영국 중앙은행 역시 50bp를 인상했고 스웨덴은 75bp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도 50bp 가량의 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는 홍콩 75bp, 대만은 12.5bp, 인도네시아 50bp, 필리핀 50bp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요. 한국은 여기에 조금 뒤처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한국의 금통위가 10월에 열리다 보니까 여기에 속도를 지금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만 참고를 하시고 그동안은 원달러의 변동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으로 83.49달러로 플러스 0.66%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 상승, 달러 혼조,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21만 3천 명을 기록을 하면서 월가의 예상보다는 하회하는 움직임이 보여줬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라는 건 미국의 고용은 여전히 탄탄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내년 1월 달에 최종 금리 도달 전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3월 달까지도 추가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최종 금리 부근까지 도달한다라는 게 전망이 된다라는 것이 최종 금리를 찍을 것이다라는 부분은 조금 더 길게 보는 호흡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8월 달 경기 선행 지수 6개월째 하락,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된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아무래도 금리도 올라가고 이제 무역 자체도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 모기지 금리 역시 이 주택 금리 역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고 주택 가격 역시도 빠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가장 큰 자산이 빠지면 이 자본이 많이 위축이 되는 모습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미국 내 소비도 위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PC라고 개인 소비 지출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월마다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괜찮은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 미국의 소비는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단순하게 이것만 보고 미국의 소비가 죽어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수치를 보고 맞춰서 움직여 나가는 게 가장 올바른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미국 경기 탄탄한 건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테니까. 네. 자, 그리고 이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 안정까지는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스태그네이션이 예상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아시아 쪽과도 연동이 돼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한국 금리, 한국 이 인플레이션 이런 것과 엮어서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동원령 푸틴의 이 맞서는 서유럽 EU, 이 유가상한제와 첨단 기술 통제로 계속 맞선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봐서는 한동안 계속 냉전과 같은 상황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유는 이 러시아의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한 움직임이 꾸준하게 보여질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재생 에너지 확대의 속도가 날 것이다라는 건 너무 당연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수출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수혜를 크게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워낙 급락에 이게 단순하게 해외 수출하는 기업들만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투자를 어느 정도 약속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000원이었을 때 1달러였던 게 1,400원이었을 때 1달러가 되어다 버리다 보니까 돈을 훨씬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투자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고 혹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신용도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일단 이 수출 위주의 기업들 제외한다면 이런 것들 실적 안 좋다, 유동성 낮다, 그러면 많이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자, 그리고 디램 가격 4분기에 최대 18% 하락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디램 관련해가지고 소재나 부품 납품하는 업체들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 역시도 함께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받는 중소는 물론이거니와 대기업까지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이런 모습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한다면 그 기업은 사야겠죠. 이런 시장에도 불구하고. 이자도 못 내겠다. 기업 5곳 중에 한 곳이 좀비가 되어가고 있다. 뭐 좀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들이 다시금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건 진짜 계속 말씀드리는데 부채 비율 높고 유동성 낮으면 이게 테마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느 순간 물릴 수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리 공포 구간 진입, 주간 아파트값 통계 작성 후에 최대치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아파트 지금 뭐 분양 얘기부터 시작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건설사나 아니면 디벨로퍼들,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그들이 향후 2년 동안은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건 최소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잠깐 숨고르기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컴캐스트 장비, 이 5G를 다시 컴캐스트의 5 장비를 삼성전자가 공급한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5G 테마가 잠깐 많이 안 들려오는 모습이 뭐 있었는데 다시금 이게 떠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5G 관련해가지고 19년부터 막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금 주목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일본 여행 제한 풀린다. 일본 항공 빌딩, 동일본 여행 객철도 다시 동일본 여객철도도 수혜를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카지노, 이 면세점, 호텔 이런 쪽들 그리고 여행주들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손정희 삼성과 ARM 전략적 제휴 논의, 지분 매각 협상을 공식화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엔 분명히 장단점이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은 관련주들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 엮여 들어가게 된다면 오늘 시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파급력이 클 것이기에 올라가는 모습 한동안 보여줄 수 있거든요.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ARM 관련주들은 한 번씩 살펴보셔도 괜찮겠네요. 자, 이렇게 시장 정리를 한번 쭉 해봤는데 좋은 내용이라고는 이 친환경 쪽 이쪽 말고는 많이 안 보여지고 수출주 이런 쪽도 좀 괜찮겠네요. 근데 이제 나머지는 계속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연이어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요 긍정적인 부분들만 잘 엮어가지고 좋은 결과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금요일인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는 부분들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장 시작 전에 이렇게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하나솔루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뭐 거래 정지 얘기가 딱 나오고 있죠.
자, 이게 어떠한 부분 때문인지, 그리고 이게 과연 우리에게 좋은 평가를 줄 수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내용은 어떤 게 있냐면, 자, 하나솔루션 리테일 부분을 분할하겠다라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화 갤러리아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라는 것인데, 자,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갤러리아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이라면 백화점, 이게 바로 연결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왜 도대체 솔루션이랑 백화점이랑 같이 있었던 것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 이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적자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회사 혼자서 자립을 하는 데에는 있어가지고 힘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이 석유화학 부분이랑, 그러니까 케미칼이죠. 그리고 이 리테일 부분이 어느 정도 이 적자를 좀 만회를 해주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줬던 것이죠. 자,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왜 리테일을 분리를 시키냐? 요즘에 이 리테일 부분 해가지고 물론 조금 시장 때문에 빠진 건 있겠지만 이 명품은 불황을 안 탄다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종종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평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것도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태양광 쪽에서 이 리테일 부분의 실적으로 적자를 만회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궤도에 조금 올라선 것이 아닌가. 자, 그렇다면 지금 이번 분할은 이 물적 분할이 아니라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이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주식의 그 비중만큼 이 솔루션의 주식도 갖고 갤러리아의 주식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솔루션은 솔루션만큼 이 재평가를 받는 것이고, 갤러리아는 갤러리아만큼의 이 재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내용은 저는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수급을 놓고 봤을 때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외국인이 매수를 계속해서 해주는 모습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 시장이 개판이 났는데 매수를 해준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홀딩할 만한 근거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약간 빠지긴 했지만 저점 이탈 안 한 게 어디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추세 흐름에서 이런 모습이 계속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빠른 속도로, 자, 여기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려는 시도도 분명히 나와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오늘 이런 시장에서 여기서 버텼다는 건 현재 위치가 보다 힘이 굉장히 큰 자리다. 자, 다만 빠지는 건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을 조심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61선까지는 큰 추세상으로 볼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추세가 잡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어디를 봐야 될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위치에선 21선. 이게 1순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돌파를 하고 위쪽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과거처럼 다시 한번 이 상승을 위한 움직임 나올 가능성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는 거 많이 없잖아요. 쌍봉 정도는 만들어 주겠죠. 하다못해 이렇게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현재 위치에서 약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머리를 들어주는 움직임 한 번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마냥 무너지기에는 솔루션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너무나도 좋다. 그러면 이 하락이 나왔을 때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위치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올 수 있을지 없을지 요것만 생각을 하면서 보면 되겠죠. 그 모든 기준은 딱 21선만 보시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 이제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럼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지금의 인적 분할은 굉장히 많은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다. 근데 이러한 부분은 저는 호재라고 생각을 한다. 자, 두 번째, 지금 수급상으로 놓고 봤을 때 시장이 개 박살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매수가 들어와 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다는 얘기는 현재 이 위치를 남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알 수 있었던 하루였다. 자, 세 번째, 차트상으로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선 20일 먼저 뚫어줘야 된다. 자, 근데 20일 뚫기 전까지 약간은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를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61선까지는 본다. 이제 찍고 올라가는 게 버틸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일단 저점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그때 약간씩 비중 조절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솔루션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구독자가 1.4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제가 1.4만 명 기념으로 이제 10월, 11월, 12월 달 4분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곧 있으면 배당 시즌이 온다는 거고 배당주를 봐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거 정리해서 지금 보기 괜찮은 거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 안 눌러주신 분들 1.4만 기념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이런 거 어떤 거 보고 있는지 하나씩 같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전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다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